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 가을 분양 성수기죠. 9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새로운 아파트가 모습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9월에 나올 새 분양 물건이 한 4만 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역세권 물건이더라고요. 실수요자분들께서는 관심 많이 두고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셨던 물건들 콕 집어두셨다가 매일 오후 4시 바로 지금 저희 쪽으로 문의 넣어주시면 물건에 대한 가치 좀 전망해드릴까 합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문자 빨리 주세요. 오늘 전화번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을게요. 6356 끝자리 번호 꼭 기억해 두시고요. 02-545-7988번도 함께 열어둘게요. 여기는 문자 보내시는 번호인데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점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락 주고 계신 동안에 부동산 핫 이슈 들여다보죠.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죠. 과연 올 가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정말 성수기가 다가오긴 했는데 본부장님 올해는 여느 때와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올 가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내다보세요? 그렇죠. 이제 가을이 되면 뭐 이사 수요도 많아지고 또 올해는 공급량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수기가 돼야 되는데 이 파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좀 안개가 낀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좀 주택 시장을 살펴보면은요, 이 대책 이후에 뭐 상승폭이 당연히 둔화가 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 거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좀 거래 절벽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부동산 규제책이라든지 또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런 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청약시장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은요, 일단 강남권의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조금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전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가격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요, 이 8월 주택 시장이 굉장히 비수기입니다.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56% 상승을 나타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한 0.08%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상승폭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또 상승폭이 둔화되는 거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또 부동산 규제라든지 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은 혹시라도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매수하려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이 약간 둔화될 예정입니다. 청약시장도요, 이 공급량이 좀 많습니다. 작년 9월과 비교해보도요, 약 3배 가까이 넘는 약 4만 7천여 가구가 분양 예정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경기도에가 한 1만 6천, 또 서울이 한 8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공급량을 소화할 수요가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강남권입니다.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뭐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라든지 또 신반포 센트럴 자이가 곧 분양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 이 강남의 청약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청약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청약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전세 시장은요, 역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과열 양상을 띠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은 뭐 서울이 조금 잠잠합니다. 근데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서울 이주 수요가 약 5만 가구에 달하고요. 그중에서 한 40%에 달하는 2만이 넘는 게 강남 4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둔천주공이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강동권의 이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주택들의 전세가들이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어쨌든 9월에 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요번에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게 포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도 뭐 DSR을 좀 빨리 적용한다든지 또 DTI도 신 DTI 이런 거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투자가 됐든 실거주가 됐든요. 이번 가을 성수기 시장을 좀 더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셔야지만 이 부동산 투자라든지 또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손해 안 보고 괜찮은 그런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을 시작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지금부터 해결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방송 외적인 면에서 좀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좀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일정 좀 체크해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자, 궁금한 사항들 연락 주고 계시죠?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희 지금 위례 거주 중에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오남역 프루지오 거기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1가구 2주택 그런 세제 이런 게 많이 강화가 돼서 분양권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네. 가지고 그냥 1가구 2주택인 채로 그냥 유지를 해야 될지요. 예. 우남역 프루지오의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 한번 내다볼게요. 이걸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서둘러서 좀 네네. 정리를 하는 게 나은지.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남역 푸르지오는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피를 주고 전매 기간에 산 거예요. 아, 비를 주고 사셨고요. 네네네. 뭐 지금 이렇게 분양권 가격은 혹시 알고 계시죠? 네네네. 어느 정도 하던가요? 지금 그 피 자체만으로도 그냥 한 2억 전후로? 예. 그렇죠. 이게 분양가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예, 뭐 위례가 좋은 도시인 거는 뭐 살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네네네. 물론 아직까지 뭐 조성이 완벽히 된 건 아닌데 뭐 위례라는 지역 특성상 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는데 네네. 일단 뭐 걱정하시는 게 위례에 집이 한 채 있으신데 요 분양권이 또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보유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네. 나중에 뭐 단기간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 뭐 중과세 되는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많이 뭐 주택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뭐 파시려고 하시는데 뭐 양도 차이만큼보다 뭐 1가구 2주택이면은 10%가 더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 네.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례가 이렇게 전체로 조성이 됐고 이제 오남역 푸르지오가 여기 뭐 한 10월쯤에 입주 예정이죠? 네네, 맞아요. 네, 10월쯤에 입주 예정인데 뭐 입지는 좋습니다. 오남역이 앞으로 생길 거고 원래는 뭐 벌써 생겼어야 되는데 철도 사업이라는 게 좀 늦춰지다 보니까 한 2018년쯤에 예정을 하고 있죠. 네. 예, 어쨌든 역세권인 아파트면서도 또 새 아파트고 얘가 또 평수가 단일 평수대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고 최근에도 요 위례 오남 푸르지오가 인기가 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위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위례 신사선이 뭐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일단 한 번은 위례 신사선 사업이 조금 잠잠하고 다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남역 푸르지오라든지 여기 주변 상권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봤을 때 하락 여건은 일단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대 놓으실 거죠? 네, 그래서 장기 보유를 지금 생각은 하는데 네. 조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네. 단기 보유를 하실 거라면 차라리 저는 지금 분양가 상태에서 파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단기면은, 예, 내년 뭐 4월 2부터 매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양도세도 10%더 중과세가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입주하시기 전에 하실 수 있으면은 분양가 상태에서 파는 것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절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아파트만 봤을 때는 크게 하락 여건은 없고요. 앞으로도 미래가 뭐 한 4, 5년 지나면 완벽하게 갖춰지는 그 상태 가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례권은 갖고 있어도 좋은데 뭐 양도세 부담이라든지 나는 단기간에 매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예,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다 그러면, 네. 당장, 예, 분양권을 팔지 않고, 장기 보유는 조금 괜찮다는 얘기시죠? 그럼요. 뭐 위례라는 지역이 워낙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90년대 초반에 이 강남의 소형평수에 사시던 분들이 분당으로 많이 넘어가셨고 이 위례가 조성되면서 이 강남 쪽에 사시는 분 위례로 많이 넘어오셨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면 뭐 학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정이 되는 시기가 한 4, 5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네. 그때까지 가면은 뭐 안정되고 또 위례 신사선도 개통이 잘 되면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은 가치 상승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장기 보유하실 거라면 보유, 나는 단기간에 매도하실 거라면은 차라리 분양 상태에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러나 저러나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연결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을요. 응. 네, 저희가 지금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인데요. 예, 예. 네, 제가 지금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5단지 35평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2003년 되는 서초 레미안을 작년 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동 아파트를 지금 팔면은 비과세가 되는 건데, 네, 네. 이거를 3년이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네, 그래서 그걸 넘기게 되면 장기 보유 같은 것도 전혀 안 되고 파리 대책에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지금 예. 문의를 드렸거든요. 전화 잘 주셨어요.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이제 목동에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목동에 2002년부터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신시가지 네. 5단지, 그리고 서초 네. 쪽에 또 물건도 한번 네.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아파트만 갖고 계시긴 하네요. 아이고, 별 말씀. 그러니까 목동 5단지는 보유하신 지가 오래됐고 실제 거주하시는 네. 아파트고 네네. 서초 레미안은 작년 10월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뭐 작년 10월에 매수해도 가격이 올랐죠. 네,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동 5단지는 많이 올랐을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동 5단지를 매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주하실 곳은 네. 뭐 정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 서초 레미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목동의 향후 전망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아니면 일단 차라리, 예, 네. 목동 5단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초 레미안까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이 뭐 기본적으로 학군 수요로 인해서 뭐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고 네. 뭐 안정이 됐던 지역인데 그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면서 이 재건축 바람이 조금 불면서 가격이 막 올랐죠. 네네. 이게 뭐 한 1년 전만 비교해도 한 1억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 5단지는 어쨌든 뭐가 돼야 되냐? 재건축이 과연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청에서 뭐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을 뭐 전체적으로 다 재건축을 할지 아니면 뭐 단지별로 차례대로 재건축을 할지는 내년 한 여름쯤이 지나야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 여름이 지난 후에 뭐 조합 설립을 빨리 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뭐 지금 목동 5단지 같은 경우는 3종 주거 지역에다가 뭐 대지 지분 이런 걸 따져서도 재건축하면 분명히 좋은 아파트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워낙 높고 요번에 대책이 발표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요. 이제 앞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목동 아파트를 또 사게 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재건축 앞으로는 이 조합원 양도 지위에 있어서 뭐 조합 설립이 되는 순간부터는 또 조합원 양도 지위가 안 되는 그런 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또 재건축이 되면은 더 좋아질 건데 새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좀 거래가 뜸해지면서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지금 뭐 오른 만큼에 비해서는 더 오르기는 약간 힘들어 보이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 과연 여름쯤에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는 또 많은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네. 기본적으로 학군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유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하신다면은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릴 건데 네.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그럼 이제 서초 쪽으로 한번 가보면 예. 네네. 이거는 뭐 투자 목적으로 그쪽으로 사신 가도 될지. 예,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지루해서요, 대표님. 네. 목동이 너무 지루해서 강남 네. 쪽으로 한번 옮기시 보시려고. 네네. 근데 반포 쪽은 너무 지금 그렇죠. 금액들이 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님이 사신 서초 레미안 같은 경우가 네.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시세가 약한 편이긴 해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차에 대한 좀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뭐 혹시 몇 평 갖고 계세요? 44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평대가 주변은 뭐 19억, 20억도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은 또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 가격이 네. 레미안보다 좀 더 높아요. 네네. 근데 레미안은 이제 연차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한 15년 정도 예. 되다 보니까 네네. 어쨌든 주변에 뭐 지가 상승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 그러니까 뭐 네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면 뭐 롯데타운도 조성 예정이고요. 바로 네. 옆에 경부고속도로 지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상업도 공허가 되는 이런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 연차에 네. 대한 약점이 있더라도 물론 주변 네. 새 아파트보다 못하지만 가격이 계속 상승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목동 아파트가 워낙 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예,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네.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두 지역 다 모두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두 개 다 보유하실 거라면 좀 장기적인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단기로 하면 그렇죠. 어떤 걸 저, 그러니까 네. 뭐 목동은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그때를 본 네. 이후에 매도하셔도 네.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네. 지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한 내년 여름이나 가을까지 한번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내릴까 봐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제가 볼 땐 내리더라도 네. 그동안 몇 억이 올랐잖아요. 이제 내리더라도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네. 내릴 거고 제가 볼 땐 쉽게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네, 워낙 좋은 그러면 곳이기 때문에. 서초로 굳이 그렇게 장기 보유 이런 거를 없애가면서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서초는 일단 아. 주변에 막 새 아파트들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네.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새로 변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네. 레미안 이게 이 지역에서 가장 좀 오래된 아파트로 남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니까 네. 내년 가을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가을, 두개 다를요? 여름, 네. 여름에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릴게요. 대표님, 1가구 2주택 3년은 아직까지 파리대 측에서 비껴나가는 건 아니고 3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도움 되셨으면 수고하십시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계속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불러주세요. 예, 다른 아니고요. 성남시 태평동요. 태평동, 네. 예, 가천대역 두산 위부요. 예, 가천대요. 27평짜리 입주권을 구입했어요. 예, 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는 분당구 야탑동에 있고요. 예, 그 새 아파트에 이사가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예. 야탑구를 팔고 가야 되나, 아, 그걸 궁금해가지고, 그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해서 두산 위부요. 예, 한번 들여다봅니다. 가천대역 두산 위브 말씀 주셨죠? 입주권 가지고 계시다고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매수하신 거네요. 네네. 분양을 받으신 게 아니고. 네. 네. 그 두산 2부 지어진 데는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조금 이렇게 언덕지죠? 네, 산 위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쪽 지역이 뭐 성남 쪽이 워낙 고개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네. 뭐 주택들이 언덕에 있긴 해요. 네. 예, 그래서 뭐 두산 2부에 실제 거주하실 거라면 네. 예, 저는 실거주라면 찬성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 이유를 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쨌든 뭐 최근에 이렇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던 지역입니다. 네. 뭐 쌍용이라든지 동부 센트레빌은 뭐 지어진 지 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네. 두산 2부가 좀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지리적인 입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요 밑에 네. 있는 뭐 센트레빌이나 이런 거보다 역과의 거리 또 뭐 언덕 이런 거를 따져서 입지는 그렇게 막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단지 이제 조망권 좀 위에 있다 보니까 뭐 멀리 보이는 네. 그런 조망권은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쨌든 내년 한 9월 정도에 입주 예정인데 그때 실거주로 네. 입주하실 거라면 저는 찬성을 드리고요. 네. 일단 가격이 지금 혹시 뭐 어느 정도에 매수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매수는 분양가죠. 27평짜리니까 거의 3억 8,900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분양권 같은 평인데 시세도 뭐 한 3억 후반에서 4억까지 약간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성남이라는 곳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흥주공 재건축인 산성 포레스티아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더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대단지가 들어옵니다. 네. 근데 두산 2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대수도 작고 하다고 또 이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많은 언덕이기 때문에 뭐 네. 사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겠지만 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탑동을 그 매도하지 말아야겠네, 그럼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야탑동요? 야탑동이 뭐 갖고 계세요? 그 26평짜리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요? 매화마을 주공 아파트. 아, 매화마을 주공 아파트요. 네네. 예, 여기는 지금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요것도 조금 상승폭이 뭐 분당 뭐 임해가 아니라 거기 미금이라든지 여기보단 조금 상승폭이 약하거든요. 네. 예, 지금 혹시 가격은 알고 계세요? 네? 네. 네. 가격, 현재 가격이요. 가격요? 네네. 네, 지금 지금 야탑 말이죠? 네, 야탑이요. 4억 5천에 매도가 됐잖아 봐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성남구청이 있고 그런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아파트도 가격 하락 여건은 없고요. 제가 볼 때 완만하게 아주 소폭씩 조금씩 오를 정도 그런 아파트를 기대하시면 돼요. 아니, 이걸 팔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만 보면은 매화마을이 네. 더 좋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 하신다면은 새 아파트에 가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두산 입으로 들어가시되 뭐 어차피 위부에 들어가실 때 파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리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내년 네. 입주 전에 매도하셔도 뭐 지금 가격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네. 네. 내년 입주쯤 해서 그쯤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임대를 놓고 가셔야 될지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꼭 그때 돼서 연락 한 번 더 주세요. 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한번 들여다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592번님께서 연락 주신 건데요. 부동산 투자를 맘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강한 규제가 발표돼서 고민이 큽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유동자금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시장에 단기 부동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은행에 넣어더라도 많은 이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많이 하는데요. 뭐 규제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택임대차를 내시는 방법도 있고 꼭 주택이 아니라 뭐 상가라든지 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면 앞으로 이 규제에 맞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오시면 되는지 체크해드려야죠. 무료 세미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일단 체크해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대처하셔야죠. 9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이철웅 소장, 정영근 이사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02-2077-6391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6391번 이 끝자리 번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알짜배기 물건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 어느 곳인지 일단 맛보기 힌트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철웅 소장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강남 4구 그러면 다 어디인지는 알아요. 강남 4구로는 당당하게 분류가 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강남 4구, 강남 3구 이야기만 하면은 왠지 몸집이 작아지는 지역, 바로 강동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강동구청 개청 이래 대형 가장 최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은 강남 3구의 배드타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독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춰가고 있는 바로 강동구 천호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호동 물건 한 가지 잠시 후에 열어볼 거고요. 정영근 이사께서 두 건 준비하셨거든요. 이사님 어디예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지역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현재 여러분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전세가 높게 유지가 되면서 월 수익률이 짱짱하게 나와줘야 여러분들 투자 가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고, 미래 가치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준비한 두 지역은 큰 업무 지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요, 현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여의도의 금융 도심을 배후주거지로 하고 있는 바로 9호선 라인이죠. 9호선 핵심 라인에서 도보 2, 3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에 자리를 한 주택인데요. 이곳 선유도역 같은 경우에는 양평동 주변의 상업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중공업지가 굉장히 많죠. 앞으로 영등포가 심상치 않게 개발이 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될 거고, 여의도 재건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미래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임대 수요는 공실 걱정, 그리고 수익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지역, 첫 번째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공실률이 가장 낮기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종로구, 중구 이 두 지역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주거주택 비율 지역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택수가 적기 때문에 공급량 따라가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수요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종로구하고 중구는 상업지 비율이 70%, 80% 정도로 굉장히 높죠. 그 말은 뭐냐면 일하는 직장인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와 중구 지역 중심의 주택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실률 보장되면서 차후의 미래 가치까지 올 수 있는 또 흥인동의 아파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돈이 될 만한 알짜배기 물건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물건부터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영등포구 양평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군요. 7층 건물 가운데 6층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8,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영근 이사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양평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의 종사자, 금융종사자의 배후 주거지로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일단은 2007년, 8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 약 60%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중공업지를 중심으로 한 대형 개발들이 남아있고, 영등포구가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도심 재생 뉴딜 산업의 핵심 지역, 서울의 3대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개발이 될 거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일단 9호선에서 도보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9호선에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공업지를 바탕으로 한강변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과의 밀접성도 굉장히 가깝죠. 일단은 본 지역 양평동 사가인데요. 바로 앞에 한강변을 위치를 하고 있고 선유도공원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요소까지 아주 충분한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우측에 뭐가 있죠? 좌측에는 바로 안양천도 흐르고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아주 탄탄하고 짱짱하게 나오는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라인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업무 지역을 다 꿰뚫고 지나가죠. 일단은 김포공항에서부터 마곡지구, 강남, 송파에 이어지는 이 라인에 모두 굵직한 업무 지역이 있기 때문에 9호선 라인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살펴보죠. 양평동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가 제일 보는 지역은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작년 한 해도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건축은 단지별로 재건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11개 단지죠. 8,000세대가 됩니다. 초고층 높이의 서울의 이제 맨하탄 지역으로 변모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는 뭐 협의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곳 자체는 재건축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이주 수요와 함께 가장 이동이 많이 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이곳 양평동 일대 그리고 당산동 일대에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같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차이밖에 되지 않고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이 그나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마곡지구 오픈하게 되면 현재 마곡지구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기반, 생활 인프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동 라인이라던가 이곳 바로 영등포구 상단에 거주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주 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목동입니다. 목동에는 14개 단지죠? 그리고 23,000세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들, 10만 명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노다지 같은 지역이죠.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주변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이유입니다. 신규 아파트와 생활 인프라가 그나마 잘 갖춰져 있는 이곳 영등포구 상단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의도 그리고 좌측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까지 해서 재건축 이주 수요의 그런 가격 상승 효과를 중간에서 아주 향유할 수 있는 최유효 배후 주거지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울은 근대화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호재가 크게 집가 많이 움직이죠. 보면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9호선도 연장이 되면서 쭉 이어지겠죠. 송파 라인도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오픈이 될 텐데 그런 굵직한 교통호재까지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평가된 가격대 그리고 높은 전세가율 투자금이 작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준공 완료월이 9월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네, 지금 가시면 안에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안에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지역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배후 주거지로서 전세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해야 되겠죠. 보면 주변 지역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운 수익형 매물들이 잘 없습니다. 작은 투룸들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2인 그리고 신혼부부가 들어가기에는 사이즈가 좀 작죠. 본 매물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실제 여러분들 투룸 평균적인 매물, 보통 매물 보면은 12평 정도 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근데 본 매물은 14평 정도, 2평 정도 사이즈가 더 큽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아파트들도 보면은 주공 아파트보다도 한 평 정도가 더 큰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도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역세권 수익형 매물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텐데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매가 지금 보시면 주변에 12평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이라던가 그리고 소형 주택 같은 경우 2억 8, 9천 정도 매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공급량이 없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14평 정도의 사용 면적을 자랑하는 과 가까운 거리의 수익형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2억 8,800 그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천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매물들에 비해서. 실제 전세를 놓게 되면 약 2억 6천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2, 3천 정도의 금액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2, 3천 보증금에 월 110 정도 나오니까 연금형 부동산으로 여러분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안성맞춤인 매물이다. 특히나 관리가 잘 되는 관리형 매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양평동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물건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매수시 유의점 챙겨주세요. 네, 일단 이곳 중심 지역을 봤을 때 주변 지역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요. 중공업지의 개발로 인해서 미리 매입을 해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영등포구 상단에 있는 이 지역 말고 하단에 있는 물레동이라든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매가는 상당히 쌀지 모르겠지만 투자 가치, 가이드라인, 개발 라인 보시면은 9호선 라인부터 5호선 라인까지 이 상단, 영등포구 상단에 모두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 저희 영등포구 양평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저희 알짜배기 물건들 점검 드리고 있어요. 2077-6391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로 궁금하신 사항들 물어봐 주세요.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 살피러 가겠습니다. 5호선 길동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그중 4층 살펴볼게요.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철웅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천호동입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입지적인 특징부터요. 자, 일단 천호동 그러면은 강동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호선이 천호역을 지나서 강동을 지나면은 길동 고덕 쪽으로 올라가고요. 또 거여 마천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그 이 본 물건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강동역과 길동역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은 5호선 길동역에서는 한 5, 6분 정도, 강동역에서 가면 한 6, 7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5호선이 휘어지는 그 중간 지점 위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동 천호 쪽 한번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현대백화점, 이마트, 성심병원 등의 생활 편리시설도 굉장히 많이 몰려져 있는 지역이 천호 강동역 주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북은 강변북로가 있죠. 이제 그다음에 올림픽대로가 있고요. 또 옆에는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갑니다. 이제 아주 먼 미래지만 2025년이면은 서세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강동, 그러니까 강동 쪽은 남북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교통 편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녹지 공간이 가장 많기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뭐 가장 큰 광나루 시민공원부터 시작해서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이라든지 또 강동 생태공원, 이곳 같은 경우는 강동구 전체를 그린웨이, 녹지 축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강남 쪽에 사시면서도 녹지 공간이 가장 좋은, 녹지 공간이 많은 쾌적한 지역에 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이제 강동 지역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재건축, 메인 재건축의 이주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덕주공 한창 이주 중이죠. 둔촌주공, 가장 큰 둔촌주공 이주가 시작이 또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는 강남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출퇴근, 집에 잠만 자러 온 지역이 강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앞으로는 강동구청 개청 이래 가장 큰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는 자족 기능을 갖춘 생태 도시로 거듭나는 지역이 강동구, 그중에서도 천호동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한번 따져봐야죠. 개발 호재도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입지 설명하면서 힌트를 좀 미리 다 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조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강일 고덕 동에 이제 위치가 되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개 섹터로 나누어서 개발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호텔, 비즈니스, 그다음에 R&D 센터, 그다음에 생태 체험관, 뭐 주상 복합 상업 시설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지금 이곳을 가보시면 비닐하우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SH와 지금 어느 단계에 진행이 됐냐면은 95% 이상 지금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벌써 이제 비닐하우스 철거도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본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요, 세계적인 가구 기업이죠. 이케아부터 시작해서 주민 주변의 상권들과 상생을 이룬 관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개발이 되면서 쫓겨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강동구청에서 지금 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생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강동구청 개청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고 말씀했죠.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상시 고용 인구만도 38,000명 정도, 여기에 연 9조 5천억 정도의 대규모 경제 유발 효과까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가 이미 이주가 완료를 했죠. 첨단 산업단지, 또 상일동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소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 그러니까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와 첨단 산업단지, 상일동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쭉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2020년 이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동구에서 가장 많은 직장소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한 끝쪽입니다. 지금 8호선 같은 경우 암사에서 구리변련선으로 연장 공사가 시작이 됐죠. 또
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잠실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3단계 구간 2018년 말 개통 예정이고요. 4단계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보훈병원에서 고덕지구까지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5호선 같은 경우는 고덕이 끝입니다만은 또 하남 미사 쪽으로 또 연결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획기적인 소식을 드린다 그러면은 2025년도에 완공이 될 서울 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경우에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강동에 있지만 교통의 여건이 사통팔달로 개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살펴보러 갈까요? 천호동 다세대 주택 저희 살펴보고 있죠? 이번 달에 준공 완료됐대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보통 방송에 나오는 매물들이 이제 한참 짓고 있는 매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화 오셔서 현장 안내를 해드리면 아직 건물이 안 올라갔네 이런 얘기를 가끔씩 제가 듣거든요. 본물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분양 사무실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한번 와서 보시면은 넉넉한 사이즈, 실 사이즈 자체가 44제곱미터면 13평 반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3, 4인 가구도 충분히 살림을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 거실, 방 여기에 풀 옵션이 다 갖춰져 있고요. 물론 엘리베이터라든지 1층에 필로티 주차장 그다음에 CCTV라든지 보안시설, 무인택배함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지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강동구를 전문적으로 짓는 건축사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후 AS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분석하러 나설게요. 어느 정도의 선이면 접근이 가능한가? 저희 한번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어느 정도예요? 자, 강남 쪽으로 오시면은요, 이 정도 평수가 된다 그러면 3억 8천대 후반이 넘어갑니다. 3억 9,500대까지 가격대가 나오고 있는데, 본물건 2억 4,500입니다. 실평수 자체가 굉장히 넓은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한 2천 정도만 보신다고 하시면은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2,500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 3천이 한 80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선순위 대출을 1억 한 4천 정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공제하고도 수익형으로 갔을 때 7,500 정도가 들어가지만은 강동 같은 건 어떻습니까? 재건축 이주가 한창 진행되면서 이런 소형 주택의 전세수가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그쪽에서 사시던 분이 기왕 내 집을 살 형편이 안 될 경우는 아파트를 못 갈 바에는 이런 신축 다주택을 또 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도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주택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유의할 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볼까요? 그렇죠. 이제 특히나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로 출퇴근해야 되고 집이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봐야 되고요.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곧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꼭 현장에 오셔서 점검을 통해서 층수라든지 평수라든지 마감자재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넉넉한 실평수가 가장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점검해봤습니다. 준공 완료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마지막 정보 이제 이번에는요 중구로 갈 텐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정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흥인동 아파트 살펴볼게요.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13층 건물이고요. 이 중 4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흥인동입니다. 입지적인 특징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여기는 뭐니 해도 공실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형 업무타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의류의 약 40%를 생산해내는 동대문 패션타운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매물에서 걸어서 2, 3분 정도만 가면 동대문 패션타운 있고요. 또 전방으로 걸어서 2분 정도 오면 신당역이 있습니다. 신당역 뭐가 지나죠? 2호선, 6호선 두 가지 노선이 지나고요. 또 좌측으로 가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4호선, 5호선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5개의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매물에서는 최장점이죠.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패션타운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분들 거의 디자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수익형 매물을 찾는 그런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 거기에 비해서 상업지 비율이 높다 보니 수익형 매물들이
자리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신당 5동이나 6동이라던가 1동, 3동 이 하단부 청구역세권 주변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본 매물은 동대문 패션타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걸어서 2분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임과 동시에 입지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얼만큼 접근하냐에 따라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느냐 아니면 정찰을 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본 매물은 꾸준하게 동대문 패션타운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여러분들 투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미래 차익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 어떻습니까? 패션타운 크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발생하는 금액만 해도 정말 많은 금액대에 수조 원대의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인 관광객 수도 많지만 다른 해외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DDP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지역 일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특구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중에서도 외인 관광객 수가 많은 지역에만 특구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본 지역은 뭐 사드 문제도 있었지만 명동은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 지역은 끊임없이 같은 수를 유지하는 걸 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일단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쇼핑 시설들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청계천이라든가 장춘남 공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한 입지를 지녔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같이 한번 내다볼게요. 이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잡히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동대문 패션타운의 꾸준한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대문 패션타운 바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벤처타운 조성 개발 소식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계획안만 있고 그 개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장충단 공원 바로 맞은편 쪽이죠. 여기 보면 훈련원 공원이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국립의료원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 자리 같은 경우 이전을 하면서 이곳 일대를 패션 벤처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용적률의 부분 때문에 개발 계획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보시게 되면 동대문 패션타운의 심장 역할을 하면서 꾸준한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상업 도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땅이고요. 그리고 우측편을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또 재건축과 재개발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얼마 전에 완공이 됐죠. 센트라스 같은 경우 왕십리 3구역이죠. 완공이 되면서 주변 일대 아파트 중 가장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주택의 가격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나요? 바로 본 매물지 바로 맞은편 쪽에 있으면 좌측은 동대문 패션타운이지만 우측은 바로 신당 중앙시장입니다. 여기는 구도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심에 속하는데 이곳 자체도 화학동 리모델링 계획과 더불어서 이곳 지역이 도심 재생 뉴딜 사업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으로 유망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경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른자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개발을 해서 다시 자본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당 8구역이라던가 또 신당동의 이제 남산타운에서 약수하이츠까지 재건축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가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는 한 여기에 전세가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 점을 보고 투자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흥인동 아파트요. 건물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일단은 오피스텔처럼 아주 완벽한 풀옵션의 생활감을 유지를 하면서 허가 자체가 아파트로 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그러면서 층수가 13층 규모로 2동이 지어지는 그런 주상복합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에 이런 비슷한 건물이 아예 없고요. 일단 희소가치 면에서도 갑 중에 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동대문 패션타운과 도보로 2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거의 100% 확률로 동대문 패션타운에 일하는 친구면서 사업 용도와 주거 용도를 같이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상업인들이 주거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전세가가 일반 주택, 다세주택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점이 앞으로 길게 여러분들 투자금을 잡고 회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한번 살펴보죠.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즘에 뭐 중구나 주변 지역 일대 보시게 되면 매가 자체가 일반 다세주택도 3억입니다. 3억 정도의 가격대를 지니고 있는데 그마저도 땅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본 매물은 아파트로 허가가 나고 동대문 패션타운, 도보 2분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가가 굉장히 3억이 안 되는 금액.
2억 9,800입니다. 전세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2억 6천 정도 봤을 때 3,800 정도죠. 전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조를 봤을 때 완공이 되고 나면 그보다 회수하는 게 2년도 채 안 걸려서 여러분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땅 자체가 없다는 점, 그 희소성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형으로 보셨을 때도 월세를 받을 때도 좋은데요. 일단은 2천 보증금에 월 110, 120 정도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공실률 제로면서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흥인동 아파트까지 점검했어요. 방송 이후에도 끝자리 6391번 통해서 계속 전화주시면 됩니다. 2077-6391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그리고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